안녕하십니까. 세계동네 한바퀴 경남도민일보 이현희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함께 떠나볼 동네는요. 예, 지난 2월 달에 아마 첫 이 동네 한바퀴 방송으로 찾았던 도시입니다. 북미회당 특집으로 갔던 베트남 하노이인데요. 여행 영옥이가 또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싼 비행기표가 나왔다고 해서 6월 달에 하노이를 다시 갔다 왔어요. 몇 달 전에 하노이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노이를 선정했습니다. 네, 사설이 길었네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예, 이제부터 이상한 부장이랑 그 키워드 중심으로 예, 하노이에 대해서 하나 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유럽 몇 개국, 고장 몇 개국 갔다 왔다라는 걸로 바로 여행 2호기로 복귀해가지고 같이 얘기할 생각입니다. 일단 영상이나 사진을 한 개씩 보면서 이렇게 이현희 기자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안 가본 처지에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세계동네 한바퀴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이 방식 저 방식 다 해볼 겁니다. 네, 시작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광장의 힘입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베트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풍경 중에 하나가 끝이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들. 아, 엄청납니다. 예. 예, 오토바이.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베트남 이제 하노이의 관광의 시작은 호안키엔 호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호안키엔 호수 주변에 숙박 시설이나 그다음에 관광지들이 대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예전에 몇 년도인가요? 5년 전이죠. 이제 5년 전. 5년 전에 처음 이제 하노이 갔을 때 호안키엔 광장의 풍경 모습입니다. 이게 딱 베트남이죠. 예,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딱 그 공항에서 네. 택시를 타고 여기를 딱 도착했는데 도저히 여기를 건너가야 돼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알아서 건넌다고. 네, 그래서 쑥. 예. 이게 멈칫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여기서, 주저하면 안 멈칫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5년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네. 작년부터 이 일대를 금토일 저녁에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오토바이나 차가 못 들어오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호수가 있던 광장 쪽이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완전히 해방구가 돼버렸거든요. 진짜 사람밖에 없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 보여줬던 네네. 장면이 지금 그대로인데. 그렇죠. 네네. 이게 작년부터 이제 호암게임 주변에 춤추시네. 광장과 도로를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호암게임 인근에 있는 네네. 야시장까지 일정 구간을 다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넓은 예. 범위네요. 그래서 이게 넓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베트남에 이런 춤 문화가 있나요? 베트남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댄스 문화가 있네. 댄스 스포츠를 즐기시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다 보시면 대부분 나이 좀 있으신, 예, 있으신 분. 연배들인데 네. 뭐 이 팀뿐만 아니라 광장 곳곳에 그 거리 곳곳에 네네. 이런 취미생활 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네. 그 아까 전광판 쪽에 음. 무대를 만들어서 중계를 하는데 아, 축구경, 축구네요, 예, 축구. 그 네. 위아래로 이제 케이지를 만들어서 공이 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오, 그래서 이거 괜찮네. 지금 우리 베트남에서 가장 또 핫한, 핫한 분이 네. 박항서 감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계약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거리마다 뭐 박항서 네네. 핫도그도 팔고요. 예. 아, 그럼 셀럽이죠, 완전. 완전 네. 셀럽이더라고요. 네. 광고판마다 등장하시더라고요. 뭐 아. 우리나라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 제품 모델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격식이나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편하게 그냥 네네. 광장을 즐기시네요. 예. 우리한테 좀 약한 것이 이런 광장 문화잖아요. 약하죠.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지금 각 지역마다 뭐 차 없는 거리 한번 조성해보자 상권 활성 한 번씩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상인들이 불편하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예.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나오는 예. 친구들은 그리고
제가 말로만 듣던 네. 한류의 현장을 아, 목격하고 그렇네요. 왔습니다. 한류. 예. 학생들이 네. 그 댄스를 추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이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아, 보이는 예사롭지 않네요. 진짜. 예. 예. 이 이 친구가 친구는 남자 이 친구 남자 노란 옷 네. 입은 친구 남자인데 손이 엄청 춤선이 그 제가 예. 따로 찍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앞에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이 친구가 네. 언니들보다 훨씬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블랙핑크 광팬이지. 블랙핑크 노래만 나오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장에 뭐 이 팀뿐만 아니라 주변 호숫가 주변으로 해서 네네.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서로 간섭 없이 그냥 각자 즐기네요. 예. 각자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네. 대신 또 서로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광장이 한 지난해부터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좀 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장 문화가 전혀 낯설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착이 완전히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볼거리들 음, 볼거리들 때문에 또 관광객들이 더 유입이 되고 그렇네요. 또 현지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도 이 문화를 즐기고 네네. 그래서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첫 주제를 광장의 힘이라고 광장의 힘 네. 좋네요.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노이 소개할 때 따이엔 맥주거리라고 네. 그- 우리 이현희 기자 그 여행 네. 소개할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생각한 얘기 조금 하다가 네네. 먹는 거 술 마시는 그렇죠. 거. 여행은 먹거리 술 마시는데 네. 그때 왜 목욕탕 의자를 놓고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그 골목이 있는데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빼곡빼곡 앉아가지고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고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나름 이게 멋이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복잡한데 네. 자리가 하나씩 나눠요. 그냥 딱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예. 아니 나는 게 아니라 예. 그 골목이 한 100여 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맥주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구 쪽에 사람들이 많고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사람들이 없고. 그 지금 봐서는 전혀 빈자리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이 좀 돼서 네.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합석이 가능해요. 네네. 합석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요번에 가서 조금 느꼈던 거는 제가 3일 내도록 갔는데 네. 동남아가 제가 빨리 변한다고 네, 이게 네. 자본이 빨리 유입되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따이엔 맥주거리 가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또 방송 프로그램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 워낙 프로그램하고 많죠. 예. 그 먹방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예. 많잖아요. 예. 그 최근에 또 모 프로그램에서 이 맥주거리를 갔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했는데 네. 그때는 그 호객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메뉴판을 들고 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맛있어 이 정도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가니까 한국말로 오빠 맛있어 앞에 삐 하면서 네네. 강조를 하는 그 어미를 쓰면서 네. 오빠, 그대로 써보십시오. 예. 뭐라는데 삐 하지 말고. 오빠 졸라 맛있어. 그 정도는 됩니다. 예, 우리 뭐 대단한 방송도 아닌데. 예. 거기다가 이제 사람 막 잡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끼리 가면은 조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호객행위가 그는 심해져서 이제 이전에는 없던 모습인데 그렇죠. 최근에 네. 가봤을 때 이제 새로 생긴 어떤 그래서 문화네요. 그 예. 계시는 한국 분한테 우연히 음. 다른 가게를 갔다가 한국 분이 하시는 가게여가지고 여쭤보니까 이제 여행 프로그램 왔다 가서 방송 네. 프로그램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너무 붙어가지고 그렇죠. 고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음. 그다음 우리 그 동네마다 가면은 온 동네 방송 맛집들 왜 무슨 내 고향 뭐 일곱 그렇죠. 시 예. 막뭐 맛집 예. 붙여놨잖아. 그것처럼 그 여행 프로그램 연예인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고객하는 또 워낙 집들이 우리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런 걸 딱 찍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노렸겠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아유. 네, 어쨌든 그 안타까웠습니다. 또 느꼈던 뭐 나쁜 방향이겠지만 네. 빠른 성장 속도, 빠른 변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네. 들어갈까 싶습니다. 두 두 번째 번째 키워드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
노래 아닙니까? 그 추천 음악 겸 겸사겸사. 예. 이게 누가 불렀지? B.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뭐 동남아는 항상 더운 지역이니까 덥죠. 예. 제가 6월달에 갔는데 6월달이 가장 더운 아, 때쯤입니다. 예. 이 4월달부터 해서 계속 더워지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동남아에서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찻집을 간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 네. 여행 갔는데 낮에 그렇다고 호텔에 있을 수는 없죠. 네. 있을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노이 시티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그 관광 도시든 이 시티 그렇죠. 투어를 많이 운영하는데 예. 그 하노이 시티 투어가 뭐 딱히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호안키엔 호수가 그 구도심 원도심 네. 지역이라고 하면은 또 서호 지역이라고 그 외곽 쪽에 이제 또 신도시가 신도시. 예. 같은 개념의 그 지역들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좀 먼 거리가 있는데 이 시티투어 버스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관광 명소 모두 거쳐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 한 반 정도로 이렇게 그 순환을 하는데 그 잘 아시는 예를 들면 그 호안키엔 구시가지에서 출발해서 네. 그다음에 그 하노이에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 성요셉 성당, 네. 그다음 하노이 기대, 호치민묘, 그다음에 정국 사원, 탕농항성 뭐 등등의 그러니까 이런 유명하다 싶은 유적지들 곳은 다 한 번씩 둘러본다고 본다는 거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시면은 예. 하노이의 대략적인 풍경들이 이 눈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예, 예. 하노이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분 패키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에어컨 나옵니까? 에어컨 잘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빵빵하게 나옵니다. 예. 제가 탔을 때 바깥 그 버스에 네. 바깥 온도가 40.5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말만 들어도. 예.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이게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항상 좀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맛있는 걸 찾아보고 뭐 네. 이런 욕심들을 내는데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티켓을 호안키엔 호수에 그 빨간색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네. 티켓을 하면은 이게 몇 시간, 예를 들면 3시간짜리 뭐 이렇게 반나절짜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네, 네. 이제 주요 명소를 들리다 보니 네. 그러면은 그 버스가 계속 순환해서 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다 들려야죠. 예, 그 명소에 내렸다가 사진 찍고 다시 그렇죠. 이렇게 인증샷 남기고 하시는데 해야죠. 처음에는 네. 그냥 한 바퀴를 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내리지 말고. 내리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게 내려서 다음 버스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네. 사실 그 곳에 내가 조금 더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곳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되는 거죠. 내가 탔던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 그렇죠. 버스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가 그 다음 버스는 오는 가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니. 예, 그러면 이제 텀이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30분 안에 그 코스는 다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시간 제약이 예, 있다는 예. 거죠. 그 시티투 버스를 이용하실 때 예. 하노이뿐만 아니라 어. 다른 지역도 일단 한 바퀴 돌아보시고 이거 괜찮습니다. 예. 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시간 좀 보내고 싶다. 조금 더 구석구석 알아보고 싶다라는 체크. 곳은 체크를 하셨다가 뭐 택시를 타고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시티투 버스가 보통 한 3시간 네. 한 두 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유효해요. 넉넉하게. 네, 유효하니까 이제 그 관광지들이 또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조금씩 몰려 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내려서 이렇게 둘러보신다든지 시간을 내서 이 팁 좋습니다. 이거는 꼭 그 예. 하노이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실 그렇죠. 어느 나라의 유명 관광지 시티 투어 버스라면 그냥 한 바퀴 원래 한 두 바퀴 정도 탈 여유 시간은 되니까 시간대별로 티켓을 끊게 되는데 네네. 보통 한 번 정도 돌 정도로 티켓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보통 뭐 3시간 아니면 6시간 아니면 뭐 나이트 버스 이런 식으로 그 구간별로 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싹 한번 지나가 보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맥을 읽고 난 다음에 집중하세요. 아, 그렇네. 지나가면서 검색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시티 투어 버스를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저는 있어요. 이번
그 방송에서는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아까 광장의 힘, 네. 태양을 피할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장이 이제 주말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 네. 평일에는 광장을 이렇게 그 차량을 통제를 안 하니까 예. 금, 토, 일 저녁 시간대. 오케이. 예. 시티 투어 노하우 이거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 또 좋은 거는 한국 방송이 나옵니다. 아, 예. 그럼 한국어 나오고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예, 예. 뭐 일본어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데 되게 편하네요. 보통 이제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시티투버스에서 외국어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뭐 중국어, 네. 그다음에 스페인어, 영어가 기본이고 그게 뭐 일본어가 추가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한국어로 추가 그 안내해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이 보면 특히 유럽 쪽은 더 하고. 네, 네. 근데 제법 또 한국 해설이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해설도 들어보시고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이제 종합 학습을 하신 다음에 네.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시는. 그렇네요. 예. 제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네. 컨셉을 잡았잖아요. 네, 첫 그래서- 번째 시티 예, 예. 투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은 대낮에 그 안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일부 그 정원처럼 된 사원이나 네. 성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있어서 괜찮은데 네. 특히 호치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장입니다, 광장. 40도. 예, 네. 땡볕에 그 아스팔트 땡볕에 네, 40도 그늘 없고 예. 아스팔트 예. 광장. 광장 이까지 때문에, 설명해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시겠다면 그건 뭐 굳이 예, 말릴 필요는 않겠지만, 없고.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이제 태양을 피하는 법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박물관하고 미술관 투어입니다. 예, 박물관, 미술관. 예. 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박물관, 미술관 고만고만하잖아요. 하노이가 그 베트남의 수도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역사 문화의 음. 중심지라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하노이 관련된 국립박물관, 음. 그래서 하노이의 역사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박물관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한낮에 일단 실내잖아요. 에어컨. 에어컨이 네. 중요합니다. 나오고. 예. 그래서 그 날이 더울 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티 투어 버스가 지나가는 곳은 대부분 야외고 그다음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요거는 아침 일찍 가보시거나 네.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질 때쯤 아. 가서 이렇게 조금 그러네요. 태양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 한낮에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호텔에 계속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음. 박물관이나 이렇게 역사나 아니면 문화를 즐기는. 좋죠. 그래서 제가 간 데는 그 베트남 미술관인데요. 네. 베트남 미술 그 관에 갔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베트남 파인아트 미술관을 갔었는데 네.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주제입니다. 네. 여성을 굉장히 주인공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전쟁이 굉장히 많죠. 전쟁을 많이 겪은 네. 나라죠. 침략도 많이 당했고 식민지 경험도 있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세계 최대 강국과도 한판 붙은 아, 뭐 나라잖아요. 한 판이 아니죠. 네. 미국한테 유일하게 승리한 국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아픈 과거들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게를 이끌고 생계를 꾸려가는 역할은 여성이었네요. 여성의 몫이었고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이렇게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걸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모노를 입은 네. 일본 네, 네. 예. 그 대동아 전쟁 일본에서 말하는 그때 예. 이제 베트남 침공했을 때 그때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오자이 네. 베트남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아름답게만 그리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베트남 아까 박물관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베트남 여성 박물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베트남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삶을 네.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파나입니다. 지금 이 작품이 파나입니까? 예, 이게 파나 작품인데 굉장히 섬세하죠. 그렇네요. 네. 파나는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그냥 회화 같이 보이는데 그렇네요. 실제로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응가하고 그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네.
신기하네요. 예. 예. 이런 판화 작품들이 많은 이유가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공산주의에서 그 미술의 가치를 회화 가치를 이야기할 때 판화를 굉장히 높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회화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화, 물감을 가지고 한 거는 사실은 작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근데 그 희소성이 있는 예, 거죠. 희소성이 있는 건데 판화 같은 경우는 아, 말 그대로 네, 기자기를 네. 돌려서 여러 작품을 그러니까 대량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사회주의 이념과 맞아서 미학적으로 판화를 높게 친다. 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네. 예. 이런 일상의 뭐 노동의 모습 네, 이런 네. 것들을 담은 작품도 좀 많이 눈에 띄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호치민 묘도 묘 자체는 사실은 큰 광장입니다. 광장에 이제 기념 건물관이 있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호치민 관련된 전시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박물관들을 잘 그 코스에 짜 넣으시면은 그렇네요. 낮에 낮에도 알차게 알차게 시간을 보낼 보내시면. 수 있는. 밤에는 아까 그 맥주거리 가시면 그렇죠. 밤에는 무조건 맥주에 가서 이제 광장을 네. 보통 저희가 주말을 끼워서 이렇게 많이 가니까 광장 문화도 즐기시고 그렇네요. 제가 광장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까 뜬금없이 예. 도시재생 사업 예.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도 그 관련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가 본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네, 하는데요. 그 하노이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가 성 요셉 성당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화재가 났던 노트르담 네. 파리. 예. 성당하고 같은 건축 양식으로 만든 네. 프랑스 식민지 때의 그 건축물인데요. 네. 이 성당 앞에는 광장처럼 조성이 돼 있고요. 네. 뒤쪽에는 이제 그 성당을 에워싸는 담벼락이 있겠죠. 네. 그 담벼락 건너 그 담벼락 길을 사이에 두고 그 카페라든지 이런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성당 외에도 이 골목을 좀 둘러보시면 좋은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베트남 이제 카페 한 군데를 갔는데 네. 이게 그 카페에서 바라본 성당 담벼락입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카페 페르소나라고 네. 그 가게 이름이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그 카페에서 지금 맞은편에 찍은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은편 담벼락 예. 성당 담벼락을 보고 찍은 건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이게 뭐 되게 정돈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카페에서 그 회색 담벼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아. 화분을 놔두는 꽃을 네, 놔두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카페뿐만 아니라 옆에도 보시면은 있죠. 이 골목길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네. 그 앞에 가게가 어떤 가게든지 자기 앞에 담벼락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아. 그러니까 좀 상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삭막한 담벼락을 나름대로 좀 꾸민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통시장이나 네.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관에서 뭔가를 이렇게 퍼부어줘야 된다는 예. 이런 퍼부어줘야 된다 나왔습니다. 뭐 예, 예. 저희도 그 기사를 네, 네. 그렇게 썼지만 뭐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번에 경남이 최대 선정이 돼서 1,000몇백억을 아유, 확보했다. 뭐 네, 이런 게 우리한테 좀 크게 와닿는데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일본 유인에 갔을 때 그 유인이 시골 마을로 네, 네. 되게 유명한데 그때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취재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현지 사람하고 외지 자본하고 구분한 방법이 있대요. 가게에 가판을 꺼내 놓으면은 외지 사람이고 앞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현지 사람이래요. 좋은 기준이네요. 네. 이해가 그리고 됩니다. 우리도 전통시장에 그 아케이드 사업 해가지고 예. 이렇게 길 만들어놨는데 자꾸 가판들 꺼내놓고 이러면서 통행 방해되고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우리 있잖아요. 현지 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요번에 광장과 이 담벼락을 보면서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니까 네.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뭐 이런 모습 풍경들도 한번 네. 그렇네요. 눈에 한번 넣어보자, 마음에 네. 한번 담아보자 이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 네. 하노이 편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다음에는 다음 도시 혹시 정하셨나요? 예, 원래는 동남아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했던 일정은 이제 그 두바이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그
따로 이제 베트남 갔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금 한국 관광객 아마 가장 많이 가는 곳일 겁니다. 다낭. 다낭. 예. 뭐 저도 갔을 정도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저는 다낭보다는 네. 호이안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호이안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두바이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그 베트남 매력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노이의 첫인상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질서함을 그냥 넘겨버리면 제가 처음에 하노이를 갔을 때 겪었던 그런 혼란스러움 아니면 좀 안 좋은 인상 이런 것만 남을 수 있는데 네.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의 규칙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남아 이러면은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진국과 후진국,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인데 이건 뭐 제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 일정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동남아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여행을 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싸다. 네. 이것만 가지고 그 나라의 매력을 설명하기 쉽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좀 존중하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이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